앞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린 것과 같이 글로벌 경제는 코로나19가 중국 내에 이제 감염이 시작된 12월서부터 2020년 1월과 2월 중에 코로나19의 빠른 감염 속도 또한 여기에 이제 백신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높은 감염률을 가진 전염병에 맞서는 유일한 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예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게 되면서 중국 내에 2월 달에 이제 나사의 인공위성이 대기 오염을 측정을 했는데 1월까지는 대기 오염이 뿌옇던 것이 2월 중에 대기 오염이 다 사라지게 되면서 덕으로 대한민국까지 공기가 맑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이 기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의 공장 가동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됐고 이와 같은 이유로 대한민국의 수출의 첫 번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가 멈춰섬에 따라 대한민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 실적이 1월에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 자체가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났었던 그 1분기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매출을 보게 되면 2019년 1분기 대비 4.98%가 증가됐어요. 오히려 코로나19가 격화되던 그 1분기 시기에 삼성전자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되게 됐어요. 특히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도 보고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게 되지만 매출이에요. 매출이라는 것은 그 기업의 시장 점유율 또한 매출이 증가되게 되더라도 경기가 좋으냐 나쁘냐 또 글로벌 경제가 호경기냐 불경기에 따라서 매출은 증가세가 둔화되고 일정 기간 좀 침체를 나타낼 수 있게 되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 바로 이제 적자 전환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업이익과 매출액이라는 지표를 보게 되면 변동성이 덜하고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는 매출이 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매출이 일정 규모의 증가세를 유지하게 되면 영업이익이 감소가 되더라도 매출의 증가세가 유지되는 한 경기가 풀리게 되면 영업이익은 빠르게 회복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매출이 하락세를 만들게 되는데 영업이익이 깜짝 실적을 기록하게 됐다면 이것은 다시 크게 영업이익이 감소되는 현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지표 중에 이제 주목해야지 되는 게 매출이고 삼성전자의 2020년 1분기 매출이 코로나19의 중국 내 확산세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4%가 넘는 실적이 증가되게 되면서 삼성전자의 매출 증가세 저점이 높아지게 되는 매출의 상승 추세가 유지됐다는데 매우 큰 의미를 둘 수가 있어요. 특히 2020년 1분기에 삼성전자의 이제 매출이 증가된 첫 번째 이유로는 글로벌 반도체 가격이에요. 여기 이제 나타난 게 글로벌 반도체 지수예요. 지표예요. 이 지표를 보게 되면 여기에 똑같이 이제 녹색 비행기 궤도를 나타내게 됐고 2009년경에 이제 1차 상승이 진행이 됐어요. 태동기를 벗어나게 되면서 새로운 생애가 만들어지게 됐고 2015년경까지 이제 붉은색 선 평균 상승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까지 상승이 진행이 됐어요. 여기서 이제 한번 쉬었다가 가게 되고 여기까지가 이제 1차 상승이 진행된 기간이고 그 이후에 다시 2차 상승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글로벌 확산세 3월 전까지 이와 같은 글로벌 반도체 가격이 증가되게 되면서 삼성전자의 매출에 이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부문에서 이제 매출이 증가되는 결과를 만들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3월서부터 2월과 3월에 글로벌 주식시장이 급락을 나타내고 3월서부터는 이제 코로나19가 글로벌 감염 확산 팬데믹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 반도체 지수의 가격 자체가 여기도 급락이 진행되고 있어요. 즉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세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분기에는 이제 선방을 했지만 2분기, 3분기로 가게 되면서 코로나19의 높은 감염률로 유럽, 중동,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경제가 멈춰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1분기 실적을, 매출 실적을 넘어서는 2, 3, 4분기 매출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국면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와 같은 반도체 업황 자체가 안 좋아지는 영향을 받게 되지만 중기와 장기로 이제 보게 되면
2025년에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었던 자동차 스스로 알아서 주행을 하는 완전 자율주행의 시대가 열리게 돼요. 이 완전 자율주행의 시대는 현재 일부 차종에 적용되고 있는 핸들에서 손을 떼도 알아서 가거나 또는 일정 수준에서 차를 세우거나 또는 자동으로 주차를 하는 이러한 기능을 넘어서 아예 탑승해서 내릴 때까지 사람이 손을 댈 필요가 없이 자동차 알아서 주행을 하는 완전 자율주행의 시대가 열리게 되게 돼요. 이와 같은 시대가 펼쳐지게 되면 현재 인간이 자동차에 이제 타고 난 다음에 핸들과 각종 페달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이제 사물들 상황을 파악을 하고 인간의 두뇌 속에서 이것을 이제 통제를 통해서 각 부품들을 조절해 봤는데 이 인간의 기능을 완전히 여러 가지 이제 센서들과 컴퓨터들과 이와 관련된 반도체 부품, 컴퓨터 부품들이 처리하게 돼요. 즉 2025년이 다가가게 되면서 인간이 운전을 하면서 했었던 기능들이 모든 이제 컴퓨터 부품들로 바뀌게 되고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가 되게 돼요. 그래서 중기적으로 보게 되면 2020년 완전 자율주행의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반도체 업황은 좋아요.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의 실물 경제 멈춤 현상으로 가격이 좀 조정을 받게 되면서 어렵지만 중기적으로는 좋고, 그리고 2030년 장기로 이제 보게 되면 완전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을 하는 단계를 넘어서 자동차를 넘어서 현재 인간이 담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를 이 지금 노트북이라고 말하는 이 네모난 박스 속에 들어가 있던 컴퓨터의 이 두뇌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면서 인간의 업무를 완전히 다 대체하게 되는 인공지능의 시대가 열리게 돼요. 이것도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었던 그러한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현재는 코로나19의 실물 경제 멈춤 현상으로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이제 조정을 받게 되겠지만 2025년이 되게 되면 2025년에 다가감에 따라 완전 자율주행의 시대가 다가오게 되고 운전 중에 인간이 처리하던 모든 것들을 컴퓨터 부품들이 처리하게 되고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자동차 스스로 운전하는 개념이 2030년에 가게 되면 대부분의 업무들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의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이와 같은 컴퓨터 부품이라고 표현되는 이와 같은 센서 그리고 이를 처리하는 여러 가지 부품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시대가 다가오게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황은 단기적으로는 안 좋으나 중기 장기로는 매우 좋아지고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변혁의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폭발적인 수요가 증가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2020년 1분기에 삼성전자 실적이 매출 실적이 증가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원인으로는